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어젯밤 미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보여서 오늘 장 시작 전부터 많이 걱정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지수는 크게 뭐 문제가 없이 마감이 됐고요. 일단 지수 외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테마 쪽에서 일단은 뭐 남북도 상당히 고가권에 있고요. 현재 수소도 상당히 고가권에 있고, 예를 들면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이런 정치 테마도 네, 고가권에 있으면서 뭐 그동안 조정을 받았죠. 조정 받다가 오늘 좀 반등을 보였는데요. 뭐 어떤 게 문제라면은 이게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이런 상승이 아니라 고가권에서 흔들면서 산발적으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응하기가 힘든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구간이 뭐냐면 이 고가 놀이를 하다가 여기서 주가가 꺾일 때요. 이 시점에서 가장 대응이 어려워요. 도대체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근데 매도를 해야 되겠지 하면은 이미 이렇게 꺾여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매도하기에는 너무나 가격권이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된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로에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밤 9시 반에 네, 라이브로 이건 한 번 더 오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남북 경협도 그렇고요. 수소도 그렇고 좀 위험 구간에 좀 놓여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특히 이제 장중에 시장을 방어하는 쪽에서 패시브 자금이 확실히 들어왔다라고 저는 보이는데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액티브, 패시브 나뉘는데 액티브는 뭐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들이 직접 손으로 종목을 픽해서 골라요. 이게 뭐 예를 들면은 시가총액 1위부터 뭐 10위까지 종목을 그냥 살 거야가 아니라 시가총액 순서로 이 총액에서 배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펀드 매니저들이 원하는 걸 사는 건 액티브 자금이라 하고 패시브 자금은 그냥 시가총액대로 분배해서 돈을 뿌려버리기 때문에 지금 뭐 시가총액 상위 쪽으로 자금이 그렇게 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 그 외 시총 상위 쪽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인의 자금이 다른 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오늘 하락에서도 그나마 시장에서 좀 견조한 모습 그리고 장 막판에 올라왔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현재까지는 이 수급이 연속되고 있어요. 이 수급이 보통 이거는 좀 더 제가 알아보고 할게요. MSCI 그 모건 스탠리 지수 쪽에 이제 추종하는 펀드 작업인데 이건 좀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고 지금 지수로 보면은 코스피의 갭을 메꾸러 가느냐 마느냐의 이 기로에 있는데 이거를 아마 메꾸고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일단은 어제 라이브에서 한번 언급드렸다시피 우리는 30일, 즉 내일부터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아니면은 뭐 말일이죠. 금요일까지 해서 최소한 현금화를 일정 부분 해두고 이 주가 끝난 후에 한 3일 정도는 시장을 관망하면서 보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매번 이 긴 연휴가 끝나고 나서 시장에 큰 변곡이 생긴 적이 많기 때문이요.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어제 보면은 미 증시에 캐터필라랑 엔디비아 쪽에서 실적 발표가 나왔었어요. 얘가 장중에 23%인가 24%인가 마이너스가 났다가 최종적으로 10몇 프로 마감을 했는데 전부 다 이제 핑계는 그렇죠. 중국 경제 둔화로 인한 실적 쇼크가 났다라고 핑계를 댔어요. 근데 전부 다 이제 밑꼬리 달고 뭐 상승을 했죠. 애플도 제가 봤을 때 실적은 안 좋게 발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애플이 선제적으로
이런 선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런 부분은 지난주부터 언급을 드렸습니다. 애플이 오히려 상승을 해버릴 거니까 IT주를 팔지 말고 보유하는 게 맞다라는 거를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밤에도 애플이 큰 폭락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IT주들이 상승을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내일부터는 가급적 현금화를 해 나가야죠. 현금화를. 지금 지수가 바닥권에 상당 부분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특히 IT 쪽도 많이 올라왔고, 그 외 남북기업주는 특히 이제 더 많이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약바이오는 지금부터 올라가고 있으니까, 제약바이오는 조금 더 상승을 즐기는 게 맞을 것 같고, 왜냐면 늦게 올라와서 코스피가 조금 더 올라가면 뒤늦게 코스닥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좀 더 올라갈 거로 보이니까요. 제약바이오를 뭐 좀 더 들고 가고, 그 외 종목을 일부 이제 현금화를 시켜서 네, 지수의 그 계좌의 현금 비중을 좀 높여놓는 네, 필요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경협주 관련해서 금일 낙폭이 확대가 됐는데, 지금 그래요. 무역 협상의 이슈가 지금 굉장히 크게 내일부터는 시장에 나올 거예요. 이미 오늘 류허가 이제 워싱턴에 도착을 했고,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내일 모레 이틀간에 거쳐서 협상이 들어갈 건데, 이 협상에 대한 이슈가 이제 이런 쪽을 덮어서 오히려 많은 뉴스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트럼프 쪽에서. 그래서 왠지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소외받는 것 같고 하지만은 지금 내부적으로는 활발히 뭔가가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가권에서 물린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고가권은 손절 라인을 가지고 대응을 했어야 되는 게 맞고, 그냥 아래에서 이런 추세를 타고 가는 길목에서, 이런 길목에서 물렸다 하면 내리더라도 얼마든지 맞고 떨어지기라도 할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반등을 기다리는 전략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손절보다는요. 오늘 보니까 구제역 관련주 이제 제일약품 하나, 제일바이오 얘만 하나 상한가를 갖고, 나머지는 좀 네, 힘 없이 마무리가 됐네요. 마무리가 됐고, 일부 정치 테마주, IT, 제약 이쪽에서 네,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럼 네, 매매 동향 보면서 추가적으로 보고요. 일단은 외인이 또 굉장히 많이 사줬어요. 처음부터 산 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 웬또 좀 팔다가 오후 들어서 급격하게 수급이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오후에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중국 그 증시가 낙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국내 증시도 돌았던 모습을 보였고, 지금 연기금이 이제 다행히 코스닥 쪽에 좀 들어와 주는 모습, 이게 좀 계속 이어져야 돼요. 오늘 연기금이 제약바이오를 이제 끌어당겼으니까 코스닥에서, 그리고 연기금이 이제 연기금의 수급의 연속성을 좀 봐야 된다 했는데 다시 들어왔으니까 코스피가 얼마만큼 가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업종으로 보면은 지금 딱 연기금이 지금 코스닥에 오늘 제약을 좀 끌어줬고요. 제약 끌어주고, 반도체 끌어주고, 연기금 쪽에서 제약 쪽을 끌어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연기금 수급도 체크 필요하고, 오늘 중국 증시도 이제 낙폭을 굉장히 크게 보이다가 다 꼬리 달고 올렸어요. 추가적인 상승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미중 무역 협상을 좀 긍정적으로 중국은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는 뭐 이슈가 뭐 그때그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지적재산권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패권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완화된다라는 기조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면 빨간 선이 이 60일선인데, 어제 언급드렸던 이 60일선 라인 위에서 조정만 받아도
우리 증시가 크게 안 떨어져요. 이 조정만 받다가 뭐 서서히 연착륙 해주면, 이런 선에 닿을 때까지만 횡보만 해준다면 충분히 우리 증시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탄력이 이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종합 한번 보고 넘어가죠. 일단 오늘 캔들은 좋습니다. 캔들은 좋은데 거래량이 좀 많이 터져서 이런 부분이 항상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거래량이 터지는 거는. 왜냐하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거랑 나름의 이 저항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진 거는 이제 주의가 필요하죠. 이 부분을 좀 더 올라갈지. 그래서 내일 상승으로 돌린다면 지속적으로 이제 매도를 해가는 전략이 좀 내일부터는 필요하다라는 것도 이 차트에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라젠 먼저 보죠. 지금 다른 건 다 가는데 신라젠 못 가서 많이 괴로우시고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21선 위로 안착을 했으니까 이 캔들이 저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눌렸다가 갈 거로 저는 봅니다. 갈 거로 보고, 기관이 그 전에는 계속 팔았던 거를 멈췄어요. 이 매도라도 멈춰준 게 큰 거기 때문에, 매도라도 멈춰준 게 큰 거고, 갑자기 어느 순간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파미셀,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 18,000원까지 끝내 아직 뚫었으니까 일단은 목표는 끝났는데요. 파미셀은 하나의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줄기세포 쪽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간의 거래 대금이 많기 때문에 이 친구는 한 번에 안 떨어질 거예요. 내려오더라도 뭐 이 선에서 조정받고 쌍봉을 그리고 내려오든지 여기를 뚫고 가든지 둘 중 하나로 할 것 같고, 얘가 살아 있어야 그 밖에 줄기세포들이 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가 살아 있어야 돼요. 인스코비 어제 종가 베팅 종목인데 오늘 좀 다소 아쉽더라고요. 다소 아쉬워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70일선, 60일선 저항 맞고 떨어졌고, 단기적으로, 즉 한시적으로도 이 종목을 보는 거예요. 3월 전에 감사 보고서 나오기 전까지 보는 종목인데, 이 선 타고 이윤봉 떨어지면 매수 유효합니다. 이 한 번 더 떨어지면 매수 유효해요. 나름의 거래량이 붙었다 해도 이 페이크성 매물이에요. 외인 멜린치 매물이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나온 매물은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보면은 여기서도 100만 주 다 팔아먹고, 이런 고가에서 팔아먹고 밑에서 다시 들어와서 올려요. 또 여기서 왔다 다시 들어와서 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것도 내려오면 매수해 볼만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차바이오텍 지금 패턴이 굉장히 양호한 종목 중 하나예요. 뭐 신규로 접근하기가 부담이 될 수도 있죠.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 거래량이 한번 터져줘서 상승을 하면 좋겠어요. 일단은 거래량이 한번 터져줘서, 네, 전반적으로 전부 다 양호하고요. 오늘 현대 엘레베이가 많이 빠졌어요. 지금 생각보다 많이 빠졌는데 전반적인 추세가 훼손된 거는 없고요. 단지 이 변곡 라인에서 이 거래량이 줄고 올라와야 되는, 상승을 해야 되는 라인에서 하락을 해버려 가지고 이거 실망 매물도 엄청 나왔을 것 같아요. 이제 개인의 손절 물량도 많았을 거라고 보여요. 이거 손절 물량도 많았을 것 같고, 이런 선까지 좀 더 보죠. 이런 선까지 보고 여기서 돌리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슈가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요. 한 번에 안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각 이것도 정상회담 2주 전에 고점을 찍었으니까, 정상회담을 이때 정상회담이니까 또 정상회담 하면 한번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줄 거라고, 네, 조심스럽게 한번 믿어보고 싶고요. 인디F 이 선이 꺾인다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5일선이 여기서 계속 우상향을 해야 되는데 우상향에 꺾이고 내려왔을 때는, 이럴 때는 손절해야 돼요.
그리고 얘는 일단 오늘 21선 반등이잖아요. 반등이면 내일 이 라인을 돌파를 정확히 해주고 안착하는 모습이 없으면 저라면은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디에프는. 그 다음에 뭐 그 외 코아스템 좋아요. 그냥 뭐 그렇게 위험한 자리도 아니고 이 기준 라인 잡고 지속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여기 내려오면 추가 매수도 한 번 정도 네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세아 PNC나 세화나 그 다음에 CS의 코스믹은 다 정리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부 뺄게요. 이거는 이제 세아 PNC는 시간에 왜 이렇게 올랐지? 전부 다 빼고 지금 5G가 좀 지지부진하죠. 5G가 지지부진해요. 먼저 3G부터 순차적으로 오늘 올라가야 될 타이밍에 못 갔어요. 이거 리스크 관리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면은 주식이라는 게 항상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가야 될 자리에서 자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이 아래서 매수보다도 이 뭐 이런 구간 지켜주는지만 보고 홀딩을 해볼 사람은 홀딩을 하는 거고요. 아니면 위로 튕겼을 때 부분 익절을 하고 소량만 네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완벽하게 돌리는 모습 나온 다음에 여기서 차라리 들어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지금 속도적으로 보면. 그리고 오이솔루션 그나마 얘는 좀 양호하네요. 아직은 그나마 여기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남아 있고, 에이스테크 지금 버텨줬는데 이런 거는 패턴이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내일 그렇게 해서 캔들을 만들어줘야 상승 여력이 더 남아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다산 어제 일단은 손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손절 말씀 드렸고, 얘가 이제 뭐 회사가 나쁜 게 아닌데 지금 전환사채가 보면 나야 될 게 100만 주가 이미 나왔어요. 100만 주, 즉 1월 28일 날 나오는 이 전환사채까지 해서 일단은 100만 주가 다 나왔는데, 100만 주죠. 왜 안 써져? 대충 100만 주인데 이 청구된 전환사채가 총 136만 주였거든요. 이쪽에서 총 보면은 130 네, 1만 주인데 이게 이제 5,780원에 나오는 거고, 지금 100만 주에 있으니까 아직 31만 주가 남았어요. 31만 주. 이 오버행 이슈가 이게 끝나야 좀, 네, 주가가 힘을 받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전에는 제가 봤을 때 이때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때 이 기관 쪽에서 특히 투신 쪽에서 이걸 다 네, 소화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기관에서 다 나와버리더라고요, 물량이. 이 물량이 전부 나와버려서 네, 개인들한테 좀 부담이 되는 물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 것 같고, 이 다음에 나와야 될 전환 청구가 또 147만 주가 있는데 이거는 단가가 6,760원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주가를 폭락시켜 가지고 리픽싱을 시키지 않는 이상 네, 지금 와서 전환을 시킬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면은 이 회사가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싸게 전환을 시켜야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일단은 추가 매수는 뭐 설 전에는 되게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설 전에는 되게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고, 이런 구간 아래에서 반등하는 거 보고 추가 매수가 돼야 돼요. 그냥 찍는 거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거 보고, 그렇게 해서 네, 추가 매수가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 같고, 일단 AP 시스템은 오늘 참 좋았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1차적으로
매도가 나갔을 거예요. 1차 매도. 나머지 부분은 여기서 다 던지면 돼요. 여기 저는 이거 못 뚫을 것 같아요. 뚫으면은 이제 이걸 만약에 이렇게 뚫으면은 눌리면은 이제 공략을 해보는데 못 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하고 지금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급등주 뭐 그런 걸 이야기 안 하는데 가급적으로는 급등주를 안 하는 게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명절 지나고 나서 이제 저도 종목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싶고 지금은 딱히 종목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부담이 되네요. 딱.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감하고요. 어, 이번 주 2월 2일 날 광주에서 이제 오프라인 강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카페에 오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네. 자, 오늘도 힘들장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